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이른바 종편 출범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자본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해서 유료 방송 시장에 통신 3사를 필두로 한 재벌 대기업의 진출이 완전히 허용됐다는 지점입니다. 그 이후 미디어 시장의 자본 구조와 흐름을 보면 2021년 현재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급속하게 미디어 시장에서의 공공 영역, 공적 영역이 축소되고 소수 산업 자본, 재벌과 건설 자본 그리고 해외 자본의 결합에 의한 미디어 자본의 종속화가 급격히 진행된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저널리즘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의 밑바탕에는 지난 10수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해왔던 미디어 자본 문제가 깔려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동시에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존재했던 자본 규제, 자산 규제가 3조에서 10조 또 30조까지 올리는 법안들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자본의 규모가 커질 때마다 따라서 계속 규제 허들을 낮춰주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규제는 규제가 아니죠. 더 이상. 이럴 바에는 수평적 규제를 수직적으로 세워서 자본의 성격으로 분리를 해서 독립성을 강화해주고 대신 미디어 산업의 취약한 자본 구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른바 자산 규제라는 천정, 실링을 아예 제거해버리자라는 일종의 양보안입니다. 대신 동시에 그러한 미디어 자본 내부의 경영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 가지 확보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방송사업체들에 대한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감사, 노동이사제 도입 같은 임명동의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법적 제도로서 강화하는 방안들까지 동시에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미디어 시장 잠식을 통한 극단적인 이윤 추구가 오히려 거꾸로 미디어 노동 현장 내부의 심각한 노동 착취 문제를 심화시켜온 지점들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내부의 착취 구조에서 이윤을 취하는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거나 혹은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사, 재단 등 여하한 형태의 공적 개입을 통해서 중간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조합원들의 몫을 되찾아주는 활동들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또 프리랜서 문제 심각하죠. 사실은 원청의 지시를 받아서 똑같이 노동자와 같이 일하지만 3.3% 세금 내고 사장님으로 등록돼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위장 프리랜서 가짜 3.3 철폐운동도 언론노조 내부로 끌어들여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수시로 종사하는 작업장이 바뀌고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 기본적인 상호부조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디어 노동 공제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킬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과정, 또 그리고 소송을 통한 또 포털 재입점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이번 그 연합뉴스 소송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제2, 제3의 연합뉴스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율규제 자체가 소송을 통해서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입격이 됐습니다. 소송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재평이가 무슨 권리로 그걸 하느냐라는 지점들의 법원이 연합뉴스 측에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는데 연합뉴스 측의 옳고 그름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자율규제의 구성과 운영, 자율규제 자체의 내용의 독립성들은 100% 보장돼야 하는데 자율규제 기구 자체의 위상은 법적으로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능한 모든 미디어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기구 참여를 법적 의무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점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자율규제기구 논의 범위에 들어와 있는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 외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자율규제기구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 자율규제 영역에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그래서 저널리즘 또 미디어의 질적 강화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해 보고자 합니다. 통신 3사 엄청난 재벌들이죠. 이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국내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작하기보다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 사업자들의 바로가기 이런 것들 버튼 전부 리모컨에 장착하면서 결합 상품을 통한 개별적 이익 추구를 극대화하고 있을 뿐이지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의 콘텐츠 생산을 중심적으로 담당했던 영역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예로 들면 전통적인 수익 기능을 담당했던 드라마 예능 영역이 해체돼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 영향은 보도와 시사 교양 같은 영역의 취약성이 갈수록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 기능과 공익 기능의 분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디어 시장의 변화들이 공공성의 해체, 그로 인한 여론의 불균형, 또 미디어 소비 권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동시에 촉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원하기 위한 정보 콘텐츠 기본권 개념을 반드시 정립해야 된다. 다음 정부는. 그걸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콘텐츠 접근권이 시민들의 기본권 차원으로 보장이 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다음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국가 정책들을 집행해야 한다라는 문제 의식들을 대선 전국에 저희가 과감하게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재벌들의 생산 자본을 떼놓고는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재벌의 산업 지배가 전면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디어의 영역은 사회적 감시자로서 그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런 구조가 전면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여론 구조의 불균형들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과 산업 간의 분리의 모델처럼 그것들을 일정한 지분 수준 이하로 제한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열어놓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산업 자본, 예를 들어서 그게 건설이 됐던 제조업이 됐던 어떤 형태건 다른 산업 자본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자본을 지배하는 형태의 산업 구조는 좀 끊어내자는 겁니다.